미국 경제가 머지않아 불황, 불경기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신호들이 나타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차량 운전자들은 중고차와 휘발유 값에 이어 차 보험료까지 급등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봄방학을 맞아 여행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 항공사들은 기상 악화와 기술적 문제로 대규모 결항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올해 입학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의 새 연구 결과 코로나 사망자의 40%는 당뇨, 고혈압, 비만 환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에 역전이 일어나는 등 잇따른 불황, 불경기 신호들이 나타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불경기 조짐은 아직 없다고 보고 있으나 경제 분석가들은 심상치 않은 신호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가 머지않아 불황, 불경기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이딴 신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이 경고음을 낸 불황, 불경기의 신호는 3월을 보내고 4월을 시작하며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국채 가운데 2년물 수익률이 10년물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미국 국채 2년물의 수익률은 4월 1일 2.44로 10년물의 2.38보다 높았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 거의 같아지더니 4월의 첫날에는 역전현상이 더 벌어졌습니다. 단기 국채인 2년물의 수익률이 장기 국채인 10년물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은 안 좋은 경제 현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으로 불황, 불경기의 신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실제로 8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최근에는 2006년에 역전현상이 나타났으며 곧바로 2007년과 2008년 금융위기와 불경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 때문에 상당수 미국의 경제 분석가들은 현재 나타난 국채 수익률의 역전현상으로 미국 경제도 머지않아 불경기, 적어도 불황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경기 냉각, 침체를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안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는 40년 만에 고공행진을 근 1년째 이어가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따른 유가 폭등까지 겹쳐 미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마이너스로 만들어 생활고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잡기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3월부터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5월에는 통상적인 0.25포인트보다 공격적으로 0.5포인트를 파격 인상해 올 한해 2%보다 늘어난 2.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연쇄 금리 인상으로 물가는 다소 진정시킬 수 있으나 자칫 미국민들이 지갑 열기를 주저해 소비 지출을 급속 냉각시키고 이에 70%나 의존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크게 둔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용카드 쓰기가 주저되면서 소비가 냉각되고 사업체에서는 생산과 고용까지 줄일 수밖에 없어져 소비와 생산, 고용 성장이 연쇄적으로 침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 연말까지 금리를 2.5%로 올려 물가를 4.7%까지 낮추고 3.8%의 건전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으나 곳곳에 지뢰밭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중고차와 휘발유 값에 이어 차 보험료까지 급등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팬데믹 전에 비해 2년 만에 1년에 평균 $70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없이 생활할 수 없는 미국에서 차량 운전자들이 삼중고에 빠지고 있습니다. 새 차와 중고차 가격이 폭등했고 휘발유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가 차 보험료까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미국민들은 새 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구입하고 휘발유 값을 들이며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 세 가지를 합한 교통비가 급등해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 보험료는 팬데믹 직전보다 2년 만에 1년 평균 $700나 급등했습니다. 2019년 연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1,070였지만 현재는 $1,771로 $700나 올랐습니다. 지난 한 해보다 $100 올라 지속적으로 차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좀처럼 내려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종전협상 타결 가능성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 비축유 방출 소식에 배럴당 $100 아래로 떨어진 바 있지만 종전 신호가 희미해지자 4일에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다시 $102대, 영국 브렌트유는 $106대로 올랐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4일 현재 전국 평균이 갤런당 $4 19센트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루 1센트도 내려가지 않고 있으며 국제유가가 다시 $100 이상으로 올라가 오름세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는 $5 85센트, 하와이는 $5 22센트, 네바다는 $5 19센트를 기록하는 등 3개 주는 $5를 넘어서 $6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선 컴퓨터 칩을 비롯한 부품난 때문에 지연 사태를 빚으면서 가격도 급등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새 차의 가격은 평균 46,400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2% 올랐습니다. 특히 물가 급등을 부채질해온 중고 자동차 가격은 평균 29,000달러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41%나 폭등해 있습니다. 미국이 팬데믹에서 탈출해 사무실이나 사업장으로 출퇴근하기 시작하는 등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교통비가 급등하는 바람에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퇴근을 재개한 근로자들은 고용주들에게 사무소 출근을 줄여주고 재택근무일을 늘려주거나 적어도 극심한 정체를 피할 수 있게 출퇴근 시간에 융통성을 부여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도 40년 만에 물가 급등과 유가 폭등이 조기에 해소될지 의문시되자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다시 늘려주거나 융통성 있는 근무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아이들 봄방학을 맞아 국내 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미 전역에서 대규모 결항과 지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주말에만 10,000편 이상이 지연되거나 결항됐는데 폭풍으로 인한 기상 악화에다 항공사들의 기술적 문제까지 겹쳐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의 봄방학을 맞아 항공사들이 대규모 지연과 결항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9,800편 이상이 지연됐고 3,500편 이상이 결항됐습니다. 미 전역의 공항에서는 발목 낀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겪었습니다. 폭풍으로 인한 기상 악화로 플로리다에서만 수백 편의 항공기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여행객들은 월요일 출근을 못하게 된 것은 물론 다음 항공편을 기다리느라 수백 달러의 호텔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주말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900편 이상, 아메리칸 항공은 600편 이상 결항됐습니다. 이 밖에도 델타 항공이 270편, jet블루 항공이 500편 이상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기술적 문제와 항공교통, 날씨 문제로 정상 운행이 어려웠다며 사과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주말 동안 전체 운항의 14%가 결항됐는데 항공 편수의 50%가 기상 악화를 겪고 있는 플로리다를 통과하는 만큼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수요일은 돼야 운항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코스트에서는 알래스카 항공 수천 편이 결항됐습니다. 조종사 노조가 계약 협상을 하면서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결항 시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항공사와 맺은 약관을 잘 살펴볼 것을 조언합니다. 항공사들은 이번 주 내내 날씨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와 저녁까지 1,500만 명 이상이 돌풍과 해일, 토네이도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달라스와 잭슨 지역 등은 고위험 지역입니다. 내일은 돌풍이 남동부 지역에 상륙해 2,200만 명 이상이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도 금요일까지 간접 영향으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8개 대학들의 올해 신입생 입학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갈수록 더 좁은 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들의 입학 사정에는 SAT나 ACT가 팬데믹으로 선택이 되는 바람에 응시자들이 대거 몰려 합격률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들인 아이비리그 8개 대학들의 입학하기가 더욱더 좁은 문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입학 허가를 받은 클래스 오브 2026 신입생 합격률을 보면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거의 대부분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입학하기 어려운 하버드 대학은 이번에 6만 1000명 이상이 응시해 1954명이 입학 허가를 받아 3.19%의 최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이번 응시자는 전년에 비해 7%나 급증한 것이며 합격률은 전년의 3.43%보다 더욱 낮아진 역대 최저치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컬럼비아 대학은 6만여 명이 응시해 2253명을 합격시킴으로써 이 대학의 역대 최저치인 3.73%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인 프린스턴 대학은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근년 들어 응시자와 합격자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전년도 합격률이 3.98%였던 것에 미루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펜, 즉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5만 5천 명이 응시해 2,400명이 합격함으로써 4.4%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유펜 응시생들도 팬데믹 직전보다 2년 만에 1만 5천 명이나 급증했고 이는 이 대학 사상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예일대로 5만여 명이 응시해 2,234명이 합격해 4.46%의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브라운 대학으로 5만여 명이 응시해 2,546명의 합격자를 냈습니다. 응시자들이 전년보다 9%나 급증했고 합격률 5%는 이 대학 사상 최저치 신기록입니다. 일곱 번째는 다트머스 대학으로 2만 8천여 명이 응시해 1,767명이 합격해 6.24%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다트머스의 합격률은 이 대학 사상 최저치였던 지난해 6.17%보다는 약간 올라간 겁니다. 여덟 번째는 코넬 대학으로 프린스턴과 마찬가지로 입학 사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코넬 대학은 아이비리그에서 유일하게 전체 신입생의 30% 이상을 얼리 디시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입학률은 다른 대학보다 크게 높은 편입니다. 코넬 대학의 얼리 디시전으로 합격하면 다른 대학에 합격해도 갈 수 없고 반드시 입학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 대학 입학 사정에서는 팬데믹으로 2년째 각 대학들이 공통 학력 평가 시험인 SAT나 ACT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으로 분류하면서 이들 점수가 낮은 학생들도 대거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응시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면 SAT나 ACT 시험이 다시 정상화되고 각 대학이 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 응시와 합격률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내에서 갈수록 늘고 있는 당뇨 환자들이 고혈압, 비만까지 겹치면서 코로나 환자들의 40%나 차지하는 등 코로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국립보건원 새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들이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이어 당뇨, 고혈압, 비만 환자들의 사망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내 당뇨 환자들은 성인 인구의 13%인 3,400만 명이나 되고 또 다른 9,600만 명은 당뇨 위험 인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매년 150만 명이 당뇨 판정을 받고 있으며 당뇨 환자의 90% 이상은 제2형 당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눈에 띄게 취약하고 사망 위험이 높은 경우는 당뇨와 고혈압, 비만, 흡연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하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NIH, 즉 국립보건원 등 다수의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국립보건원은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 130만 5천 명 가운데 21만 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최근 내놓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미국 내 사망자들의 30-40%나 당뇨 환자들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 고혈압과 비만을 수반하고 있어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여기에 흡연까지 할 경우 사망률은 더 높아진다고 이 신문은 경고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한 당뇨 환자들은 더 오랜 시간 ICU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한 당뇨 환자들의 20%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유독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관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면역 체계가 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앞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환자들은 12개월 안에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40%나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젊은 층까지 당뇨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당뇨 환자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중증 발병 입원은 물론 사망률이 20%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미국 내 당뇨, 고혈압, 비만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보건당국의 관심과 예산은 암과 알츠하이머, 치매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환자들은 사방에 널려 있는데도 그 증상을 눈으로 볼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예방과 치료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